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신 시간들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행복한 장에, 이처럼 긍정적인 장에 행복하지 않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어려우신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변동성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죠. 윤종도도 대처를 못 해드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다른 종목에 대한 또 전략을 꾸려드릴 때 그럴 때는 A라는 종목을 B라는 종목의 전략을 잡을 때는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변동성이 너무 커서 나는 대처가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되고 혹은 주력주 위주에서 전략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관망의 기준으로 또 설정을 하셔야 된다. 지금 시장은요.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3,100포인트 금요일까지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035니까 어때요? 진짜네? 70포인트 하루에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신단 말이에요. 어떤 흐름일까요? 자, 화면 보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삼성전자의 기준이에요. 삼성전자. 입이 그냥 아플 정도로 말씀드려도 모자랄 게 없는, 또 넘칠 게 없는 그런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뭐 월봉 2015년 이후에 월봉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의 기준에 PBR도 1.93배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고평가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PER 기준에 12배 수준 되겠죠. 주가 올라와서. 그것도 고평가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할인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할증이 돼 있죠. 할증. 성장주에 대한 할증까지.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윤정두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아무 때나 윤정두가 삼성전자 편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VVIP 회원님들, 스페셜 회원님들, 또 일반 회원님들 다 겪어보셨지만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 장중 내내 1위가 누구였어요? 또 다날이었죠. 프로그램 수급 5위 안에 계속 들어와 있고 이 다날의 흐름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흥분해서 뉴스 떴다고 다날이 주가가 폭등합니까? 아니죠. 한국경제TV에서 단독 해가지고 뉴스를 내보내고 구글 스토어에 단날 자회사의 체인, 코인이 거래가 될 수 있다, 거래를 한다, 뭐 이런 내용. 그 내용 나오고 나서 주가 강세는 나왔지만은 프로그램이 밋밋하게 움직일 때에는 변동성 자체가 제한적이었어요. 결국은 메이저가 들어 올리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들이 결국 2조를 파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8만 원 갈까요? 뭐 있다고 기사 내용들이 나와요. 있다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있다고라고. 아니 2조면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예? 59억 주니까 60억 주라고 치고 곱하기 7만 8천 원인데 8만 원으로 치고 그럼 얼마야? 480조? 뭐 조금 못 미치겠죠? 거기에 2조? 그러면 0.5%, 0.4% 수준이에요. 0.5%, 0.4% 개인이 물량을 뺏겼다고 해서 주가가 강세를 띱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왜? 원체 유통 물량이 작아요. 유동성이 제한적이에요, 사실. 그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외국인이 살까? 실적이죠. 성장성이죠. 지금 IT 섹터 또 반도체 섹터의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가 초강세를 띠게 되고 규모가 비슷한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초강세를 띄워주고 그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뭐예요? 와, 업파인 끝내줘요. 아니야.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은 거의 뭐 50% 수준이에요. 49%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뭐 52%대, 53% 이렇단 말이죠. 채울 만큼 다 채워갖고 있어요. 다 꽉꽉꽉 채워갖고 있어요. 이제부터 좋아져서 더 채운다 그 개념이 아니라 자금이 유입되잖아, 자금이. 뭐 ETF 상품 자금도 그렇고 섹터 자금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그 자금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뭐 사야지. 환매 나오기 전까지는 사야죠. 지금 장이 환매 나올 장입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 수급의 논리예요. 메이저가 사기 시작했다라는 수급의 논리. 개인들이 꼭 안 뺏겨도 됩니다. 2015년 이후, 그러니까 2014년, 14년 12월 2일에 정확히 자사주 매입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이 삼성전자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올까요? 2014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재정부 장관 최경환 재정부 장관이 맞으시죠? 굉장히 이제 그 경제에 해박하신 그런 상태에 연구소에 이제 외주를 줍니다. 세금을 적법하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법. 그 방법, 어마어마한 그 방법 중에 요만큼이 증권시장에 관련된, 주식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주환원 정책. 그래, 주주환원 정책을 해라. 상장사가 유보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 이건 이제 2015년도 자료 내용에 있어요. 방송 내용에. 예전에 무방할 때 많이 보여드렸었죠. 유보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하다못해 대만까지도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적법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에 기업의 세금에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겨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냥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 5월인가요? 6월인가요? 최경훈 재정부 장관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죠. 그 내용이 주주환원 정책. 그렇게 해서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과 거래대금을 많이 유발시켜서 거래대금이 많아지면 거래세가 많이 세수가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잡아내자. 그중에 이제 뭐 액면 분할에 대한 보고서 내용도 있었고 액면 분할. 그래서 미국은 액면가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주식 분할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이제 주식들의 분할이 있었을 때 그 변동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일본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비교하는 내용들의 보고서 자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하라라고 했더니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당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업체가 배당에 굉장히 인색했는데 NC소프트도 유보금 매기겠다니까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때리겠다니까 배당을 하죠. 적극적인. 그래서 4대 그룹부터 해서 대형 업체들의 배당이 증가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 분할, 특히 이제 인적 분할, 지주사로 전환하는 부분.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부터요? IMF 때부터입니다. IMF 때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국 족벌 체제로 해서 운영되는 거 이거 잘못됐어. 지주사 체제로 가세요. 족벌 경영 체제 안 됩니다. 왜? A라는 업체가 수익을 크게 내면요. B라는 업체를 막 지원을 해줘요. 계속. 지금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상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벌은 돈의 상당 부분을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대주주는 좋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 언제 결실이 나올 줄 알고. 또 예를 들면은 하나 솔루션에서의 태양광 산업에 지원해 주는 거. 경영권 승계 작업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또 한솔그룹에서 한동안 한솔자지가 어마어마하게 버는 그 돈을 막 한솔 건설에 막 그냥 막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걸 주주한테 배당을 해줘야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줘야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그 실적을 막 옆으로 그냥 막 증자시켜주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IMF 때 그렇게 하지 마라. 클리너 작업을 해라. 그 클리너 작업 과정 속에서 이제 대우가 공중분해 돼버리는 거고. 나머지 이제 업체들 중에서는 LG그룹이 가장 먼저 지주사 전환을 하죠. 그래서 LG, GS. 그리고 거기서도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게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당근과 채찍이 둘 다 공존해야 되잖아요. 채찍만 때릴 수는 없잖아요. 지주사 전환해. 그런데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숨겨놓은 지분들 이런 걸 다 끄집어내야 되고 차명 계좌들 다 정리해야 되고 뭐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진행을 하겠다 하면 특별법을 지금까지도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특별법을. 그렇게 해서 그 특별법의 기준이 기업 분할을 하게 됐을 때, 인적 분할을 하게 됐을 때 지주사로 전환되는 쪽은 자사주 있죠. 자사주가 지주사로 넘어가면서 이 자사주 부분이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지주사로 넘어가면 의결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손해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주사로 전환하면은 이건 뭐 대박인 거지. 자사주가 전부 또 의결권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지배력이 강화된다. 근데 그게 특별법입니다. 일반 법으로는 그게 불법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을 시행을 하고 계속 연장을 해주고 그러게 되면서 현대그룹도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그룹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뭐 왕자의 난 해가지고 뭐 싸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대부분 다 하죠. 삼성전자도 그런 맥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명분이 생겼잖아요. 주주환원 정책에. 아주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배당도 물론 늘렸고. 그렇게 해서 지주사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최순실 사태 터지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삼성만큼은 안 돼. 뭐가? 삼성만큼은 인적 분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법 안 돼. 삼성만큼 인적 분할 안 돼.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사주 매입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자사주 매입이 14%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자사주 14%를 인적 분할을 하면 이제 의결권이 생기는데 이거 안 돼. 삼성만큼 니는 안 돼. 다른 기업은 다 해도 돼. 너네는 안 돼. 결론은 이익 소각해버려요. 주주총회 때 인적 분할 합니까? 아니요. 액면 분할은 이제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됐고 액면 분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인적 분할을 해야 돼요. 인적 분할을 해서 그러면 주주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레벨업 되는 거는 삼성그룹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완전히 레벨업이 돼요. 지수가. 왜 그러냐면 삼성의 IM 부분이라든가 모바일 그리고 뭐 C분 백사가전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 그리고 뭐 저도 그걸 다 까먹었어요. 무슨 약자인지를. 근데 하여간에 반도체 사업 부분, 죄송합니다. 반도체 사업 부분, 모바일 사업 부분, 백색가전 부분, 이거를 쪼개버리면 디스플레이도 있죠. 다 쪼개놔버리면은 좋게 표현하면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다 표현하지만은 나쁘게 표현하면요. 왜 디스플레이 업황이 막말로 속단 표현으로 개판인데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일부 되돌리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만약에 기업을 무적 분할을 하든 다 쪼개놔 버리면은 사업 부서를 그럼 우리는 안 하면 돼. 안 사면 돼. 삼성 디스플레이 안 사면 돼. 실적이 안 좋을 때는. 또 핸드셋 부분이 매출 규모는 있지만 영업 마진이 제한적이에요. 거기에 반도체가 지금 2016년부터 어마어마해졌죠. 특히 2017년부터. 그럼 반도체만 사면 돼.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 인적 분할 내용을 놓치게 되고 뭐 못하게 되고 자사주를 결국은 이익 소각 14%를 합니다. 지금 자사주 이익 소각 14%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안 해요. 알고 있지도 않고. 그 14%를 자사주 이익 소각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유통 물량이 줄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안 나올 물량인데 뭐가 중요해요? 가치가, 주당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조선주 13년 만에 사상 최대치 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13년 만에. 그러면 안 되지. 2005년도가 선복 과잉이었어요. 그럼 2005년도 대비해서 이게 30년 만에 업황오조세거든요. 70년 초반에부터 해서 30년 만에. 근데 이때의 실적을 비교한 게 아니라 정점을 찍었을 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를 비교해서 이 당시 대비 고점이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조선주의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긴 했지만 이렇게 30년 만에 업황오조세 속에서 사상 최대치를 찍은 그 실적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36조 7천억의 영업이익에서 6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찍어주죠. 58조인가요? 그죠? 근데 거기에 실적만 증가한 게 아니라 사상 최대 실적만 증가한 게 아니라 플러스 14%의 자사주 이익 소각. 만약에 삼성전자가 500조라고 가정을 하면은 14%는 얼마? 70조. 시가총액 2위, 3위, 4위 업체 한 종목 날려버린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자의 강세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기준은 뭐예요? 수급입니다. 수급 논리. 응? 수급 논리.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요. 외국인도 팝니다.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자사주가 들어올 때 편하게 물량을 정리할 수 있거든. 기관도 매도입니다. 개인도 매도예요. 근데 방송에서 뭐라 그러면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월봉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이거 먼저 보시면 일주월봉에서 월봉.
이 당시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큰 변동성입니다. 이 당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 딱 넘긴 딱 그 시점이거든. 근데 저때 갤럭시 노트 7이 문제가 빵 터져서 단종이 돼버리죠. 공장 자체를 가동을 멈춰버려. 그게 2차 전지 문제였어요. SDI, 삼성 SDI.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최순실 씨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꾹꾹 눌리는데 그거 눌리기 전 바로 직전 고점 넘길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송국을 나가면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자문사 대표님부터 해서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와우 사상체대치 신고가인데 이거 왜 가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외국인이 샀대. 기관이 샀대. 뻥쟁이들 아주 그냥. 얘기했잖아. 자사주 매입이 다 산 거예요. 자사주가 다 샀어요. 자사주 매입 들어오면 윗방향이 아니지. 현대차 윗방향 제한 쪽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업황이 좋다 보니까 외국 기관들이 포트 편입해야 될 조금 편입하잖아요. 포트를 사요. 그리고 청산해야 될 포트는 위에 걸어놔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해서 들어올려서 위에 거 체결시키는 게 아니라 살 쪽은 사. 청산할 쪽은 청산하는데 밑으로 안 던진다는 거지. 굳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위에 걸어놓고. 그래 손바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누적 순매수는 제한적인데 주가는 굉장히 강했죠. 10배 막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게 손바뀜이에요. 외국 기관 막 손바뀜.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 고점을 넘기는데 왜 올라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외국 기관이 샀대. 뻥이 안 샀어. 안 샀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그들의 방향성이 매도를 하더라도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위에 걸어놓은 그리고 신규 매수, 거기에 자사주 이렇게 되면서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의 흐름도 뭐 개인이 2조를 팔았네, 2조를 샀네 의미 없어요. 주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이따구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이때도 개인이 샀어. 응? 또 한 가지 있어요. 삼성전자 왜 올라요? 그랬더니 방송에서 기관 투자자 대표분들도 나오셨고 하는 얘기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그래. 아우 뻥쟁이들 아주. 사상 최대치 실적 얘기했잖아요. 36조 7천억이었다고 2013년도에. 그러고 나서 20조 원대 중반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돌렸을 때 2016년도 이 고점을 넘길 때 2016년도에 실적이 예상치가 30조 원이었어요. 근데 30조를 못 넘겨.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결국 뭐예요? 사상 최대치 못 넘겼죠. 근데 무슨 실적이 좋아서요? 물론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지. 결국은 뭐예요? 화폐 가치의 훼손, 또 업황의 개선 때문에 올라가는데 고점을 넘긴 거는 사실상 화폐 가치의 훼손. 수급 논리에 있어서는 메이저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윗방향성의 수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영향력이 있을 수 좋다 없는 종목이에요. 뭐 동학개미가 얼마를 샀냐 헛소리들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서 뭔가 소설 듣듯이 얘기하는 거. 그건 자기들이 이걸 한 주도 안 갖고 있으니까. 지금 윤정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는지 7년 만에 또 이 당시에 자사주 이익소가 14%를 했는지 또 2013년도에 사상 최대치 실적 대비해서 실적이 언제 개선이 됐는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도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 바닥을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강세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와, 주봉 다시 볼까요? 주봉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실려 있어요. 이렇게까지 윤정두가 악을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게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으면 안 돼요. 감흥이 없으면. 그냥 뭐 아까도 딱 보니까 시황 얘기하고 딱 말씀드릴 때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카톡방에 들어오신 인원이 몇 명 없어. 한 10대 명, 20명? 이렇게뿐이 안 들어오세요. 응? 삼성전자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가 에코캡 상한까지 막 그러는 순간 막 우르르 몰려 들어와. 근데 그 패턴 바꾸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좌가 10%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익 실현했든 말든 뭐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평균 낚아 따지면 사실 여기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나 평균 85,000원 사서 손실 많이 봤고요. 지금도 아직 손실이 상관없어요. 그거는 윤정도로 혼내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다면 윤정도로 혼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고객분들이 뭐 여기서 사신 분은 안 계시나? 그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3,030포인트 고점 대비해서 얼마? 9% 10% 밀려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곳쯤에 사신 건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따지면 얼마? 시장 대비 덜 밀려 있어요, 사실은.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을 당장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수익을 냈으면 가장 좋죠. 1순위로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조그만 자락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적절하게 비중 조절 안 하고 대처가 된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새로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동안의 경험치는 쌓여 있고. 근데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슈로 불거져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지금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60조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0조가 안 돼요.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훅 밀려 있어요. 시가총액 3위가 50% 이상 깨져 있는데 걔가 돌려질 수 있다?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움직임이 나와주지도 못했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 성장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량주 갖고 가면 끝내줘요. 아니야. 한국전력 어떻게 됐어요?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였는데 99년도에 삼성전자 1위로 올라선 이후에 한국전력 20위 미만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응? SK하이닉스 보시는데 IT 거품 났을 때 SK텔레콤 500만 원을 넘겼죠. 액분을 해가지고 5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배당도 좋고 뭐 다 좋은데 하이닉스 인수할 때 10만 원대까지 내려가죠.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거 아니야. STX 그룹주.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막 날아다니던 STX 그룹주, 웅진 그룹주 어디 갔나?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냉정하게 실적, 그 실적과 함께 그것을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수급. 그 수급의 범위가 5MA, 20MA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의 기준이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이렇게 꼬리 달리고 조금만 올라오면 아이고 이거 오버슈팅이야. 아이고 이거 뭘까요? 그래놓고 시장은 또 4천 간대. 이 정신 나간 것들. 이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뭐 2,600, 2,700, 3천 간다 그러지. 이때 2,200 정도 했으니까 이때가. 응? 삼성전자 못 간대 오버슈팅이래. 그래놓고 시장은 또 3,500포인트에 맞는. 아니 얘가 못 가는데 어떻게 지수가 가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잘 가다가 2004년 3분기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환율 방어를 못하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1140원에서 환율이 900원까지 내려와요. 이게 악재예요? 나쁜 거예요? 쇠뇌가 되니까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쇠뇌가 되니까. 후진국일수록 국민들 쇠뇌가 되죠. 쇠뇌가 되니까 대기업들이 맨날 나와서 광고하고 막 그러면서 아유 우리나라 GDP의 70%가 수출인데 수출이 안다고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환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자기가 나와서 엉엉엉 울어 뭐 대그룹의 대변인이야? 아니잖아.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아. 석유 만약에 1리터에 1달러에 우리가 원유를 사온다고 치면 1달러에 1리터를 사온다고 치면 1140원에 사오던 거를 900원에 사오니까 휘발유 가격이 그냥 엄청나게 싸겠지. 경기는 되게 좋아. 왜? 수출이 잘 돼서 원화를 사재끼는 그러한 매수세가. 그러니까 조선업의 수출 강화에 따라서 조선업은 가격 결정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반도체처럼. 근데 이 당시에 핸드셋이든 반도체는 가격 결정력이 없이 경쟁력을 가져갔는데 그게 환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당연히 못 가죠.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요. 응? 그러면 결론은요. 그때는 삼성전자 산다를 못 사게 하는 거야. 현대차 못 사게 하는 거야. 그러면요. 조선주만 때려 사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조선주 이외에 나머지 내수가 좋은 종목군들 원재료 비용을 헐값에 사올 수 있으니까 원화 강세의 수혜주들 여행업체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외 부채가 많은 태안항공 같은 경우에 항공기 다 전부 빚내서 사온 거지 자기 자산으로 자기 돈으로 다 사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자 어떻게 나가요? 원화가 강세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들죠. 이런 부분에 그 종목군들의 폭발적인 또 폭등 내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못 가더라도 시장에 가는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흐름은 환율도 뭐 이렇게 돼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있고 이들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고 있고 이 실적이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255조 영업이익 예상하는데 이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6%를 차지하는데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되겠죠? 그럼 더 높아져. 시가총액 비중은 양시장 합쳐서 20% 수준밖에 안 돼. 굉장한 저평가, 굉장한 기회. 그러니까 매수를 하십시오.
주봉 단위에서 다시 보시면은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눈 감아는 게 아니라. 거래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 거래가 어떻게 돼? 또 실리겠지. 이게 실리면은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급 논리. 유통 물량이 없어요. 개인들 지분 13%뿐이 없어. 그거는 뭐 매물벽? 이게 매물벽이 여기 있나? 매물이라는 게 있어 여기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유통 물량인데 무슨 매물벽이야. 어?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매물벽이 있어 중간에 쉰 적이 있어요? 어? 아니 매물벽이 있어서 이 올라가는데 중간에 쉰 적이 있냐고 여기서. 쉰 적이 있어 이렇게 올라갈 때. 매물벽이라는 게 있어. 매물벽이라는 거는요. 소형주가 예를 들면 우리 HLB 9월 달에 얼마나 잘 나왔어요. 안 들어가죠. HLB가 뭐 얘한테 억하심정은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수익 잘 내고 나왔으니까 얘를 들은 거예요. 대주 지분이 10%인가 그렇죠? 대주주 지분이. 다날도 마찬가지야. 지금 대주 지분이 23%뿐이 안 돼요. 77%가 유통 물량이란 말이에요. 77%가 유통 물량인데 예를 들면 급격히 올라가다가 여기서 거래 빵 터지고 무너졌어. 그러면 요 자락에 77%의 상당 부분의 개인들 물량이 쌓여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HLB 같은 경우 10% 대주 지분에 변동이 이렇게 나왔다가 깨질 때 어느 자락에서든 개인들이 물량을 무지하게 떠넣겠죠. 90%가 유통 물량이니까. 그러면 다시금 들어올리려면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정 몇몇 군데서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또 들어와서 세게 들어올려 주지 않는 한 여기 쌓여있는 물량을 내가 다 소진시킬 수 있어 해서 들어오지 않는 한 이게 말 그대로 매물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지분이 삼성전자 3%대, 하이닉스 49%대, 대주주 지분 합산하면 개인들이, 기간 빼고, 개인들이 삼성전자 뭐 13%, 하이닉스 뭐 12%, 11%? 그게 여기에만 있나? 뭐 여기 있다고 치고, 밑에서 있다고 치고, 그게 특히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는 물량이, 단타 쳐야지. 이런 물량만 있을까요? 이게 매물벽이 돼?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막연하게 뭐 매물벽이 어쩌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삼성전자에서 수익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한 주라도 편입을 하셔서 삼성전자 100원당 0.8포인트 움직인다라는 거 그거를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결론은요. 삼성전자 사셔야 된다니까. 요거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봐.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12월 우리가 작년 8, 9, 10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넣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내고 있었죠. 네이버,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시젠, 전량차익 실현 또 이쪽, 전량차익 실현 이쪽 30% 비중씩. 그다음에 그 당시 기준에 한진 칼 뭐.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불꽃 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월 달까지. 하이닉스는 더 올라갔죠. 3월 달까지 90%. 거래가 빵 터지고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듣던 이상한 헛소리들 상속세 들려고 주가 누른대요. 주가 조작하나?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외국인들이 54%, 이 당시엔 54% 수준이었어요. 외국인 54%인데 야 외국인들아 내가 세금 좀 들려게 주가 좀 조작할게 하고 주가 좀 막 밀고 내려가고 있나? 그것도 주가가 62,800원의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바로 밑에 61,000원, 6만 원 뭐 이렇게 공방이 나오고 있을 때요. 주가가 한 5만 원 내려와 있으면 왜 밀렸니? 상속세 들려고 미리 밀어놓은 거야. 이러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야. 신고가의 랠리 나와 있는데 마지막 10월 달 자락에서 6만 원 깨트리죠. 깨지죠.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러고 나서 급등이 나오니까 11월, 12월, 1월 달에 발만 동동동동 굴르든가 아니면 꼬리 3번만 달리면 아유 오버슈팅이에요. 정점이에요. 그래 놓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시장은 뭐 3천 가요. 윤정도는요. 3천이 아니라 그 이상 갑니다. 결론은요. 거기서 수익 내는 거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 지금 하이닉스의 수익률이 10월 1일 이후에 35% 이거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예전이랑 똑같아지는 거. 발만 동동동동동동, 동동동동동동, 발만 동동동동동동, 발만 동동동동동. 하이닉스 같은 종목 주세요. 뭐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더 올라봐. 이제 하이닉스 같은 종목 주세요.
아니 지금 사야 돼요.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아니라 지금 사셔야 된다. 아니 근데 이거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이런 종목 주세요. 아니 얘보다 실적이 나오는 애가 없어. 삼성전자고 얘보다. 그냥 실적이 규모의 면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아니 PER 6.5배에서 왜 못 사냐고 95,500원인데. 지금은요. 지금도 PER이 10배가 안 돼. 사실상. 응? 9조 5천억 순이익을 예상하는데 시가총액이 얼마? 7억 2,800만 주 곱하기 12만 뭐 4천원? 얼마예요 그럼? 80조 원대? 10배가 안 나. 9배. 지금 사라고 악을 쓴데 안 사. 그래갖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 뭐 좀 어떻게 없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이라도 사세요. 왜? 순이익의 예상치가 점진적으로 또 상향될 거니까. 상향돼 버리면은 주가가 올라와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PER은 여전히 낮게 형성됩니다. PBR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느냐? 아니야. PBR이요. 예전에 자산 가치입니다. 자산 가치가 20조 원 수준이었어요. 언제? 2015년 5월 18일 날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가 25,650원이었고요. 주식수 7억 2,800만 주여주면 대략 얼마? 18조 5천억. 자산 가치는 20조. 근데 이때는 왜 자산 가치 대비해서 PBR이 1배 미만인데도 왜 수급이 없었느냐? 실적이 계속 하향이 되니까. 분기 실적이 계속 하향돼요. 그래서 급기야는 5천억 미만까지 예상이 나와요. 분기 실적이. 5천억 미만. 그러다 보니까 18조 5천억 하고 있더라도 5천억 미만이니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예상치가 나오니까 주가 계속 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돼서 2018년도에는 얼마요? 20조 8천억을 찍어버립니다. 그럼 분기 얼마? 5조죠. 5조. 그러면 5천억에서 5조 10배가 올라버려요. 그리고 2017년, 18년, 2년 동안의 순이익이 26조. 그럼 26조에 그 앞전에 20조에 그 이후에 또 실적 이런 것까지 해서 자산 가치가 지금 60조 원을 넘겨요. 60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 9만 500원까지 밀려서 시가총액이 60조 원대까지 내려온 그 상황에서 PBR이 1.1배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저평가네 왜 나는 못 잡고 그런 거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도 실적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상향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는 지속되고 수밖에 없어요. 95,700원, 91,200원, 92,400원 저자락이 아니었는데 지금의 가격이어도 돼요. 지금도 계속 문자 사인 나옵니다. 11만 5천 원도 매수하라고 문자 사인 나와요. 11만 4천 원, 11만 6천 원, 11만 7,500원 계속 매수했나 계속. 왜?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가잖아요. 지금 계속 400만 주, 500만 주. 최근 3거래는 500만 주 계속 넘겨요. 주간 단위의 거래량이 1,800만 주예요, 지금. OMA, 20MA 거래량이. 그럼 하루에 400만 주 터지면은 5거래일이면 2천만 주예요. 그러니까 1,800만 주를 계속 넘긴다는 거지. 근데 지금 뭐 500만 주, 600만 주씩 이렇게 나오니까 거래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위메이드가 8천원짜리 8조 됐나? 물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PBR, PER 낮게 형성돼 있을 때 기준. 지금도 올라가도 할인 요인이 크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하루에 5%, 8%씩 움직여요. 하루에 5% 그리고 8%. 지금 금요일의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3,100포인트입니다. 3,100. 야, 연말하는데 윤정도 말 맞더라. 3,300 오겠구나. 11월 30일 날 시장 2,820포인트 찍는 그 시점에도 남들 뭐 2,700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준이 잡히면 되는 거지. 결국은 윤정도 이거 3,008원 넘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밀리네요. 거래량 터지고 엄청 강하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합니다. 반도체 현물 가격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고요. 고정거래처 가격이 뭐 상당합니다. 결론은요. 이제 3,000 넘기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불과 며칠 만에 3,000 넘겼잖아. 2,820 11월 말에. 윤정도는 말을 바꾸는 적이 없어요.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정을 여기까지 받을 것 같고 말 안 바꿔. 그거 시장 이렇게 여기서 밀려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여기 뚫리면 이렇게 될 거고. 아니 그럼 뭐 하려고 주식 하나? 선물 옵션 하면 되잖아. 선물 옵션. 응? 뭐 하려고 주식을 해? 선물 옵션 하면 되죠. 안 그래요? 그 지수의 개념은
거래대금이 이렇게 수반돼 있는 상태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오늘 마감 동시효가 뭐 1,000만 주가 거래가 됐든 마감 동시효가에 100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됐든 결국은 훗날에는 100만 주, 1,000만 주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날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저 거래량 거래대금이 예? 유지가 되느냐만 확인하시면 돼요.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여기서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딱 둔화되니까 캔들 크게 잡아지죠. 터지니까 올라와.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어요. 캔들 크게 작아진다 그러면. 지금의 흐름은 본격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당장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편입의 기준 잡으셔야 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이거 VVIP 회원님이나 스페셜 회원님들 들으셔야 될 내용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누구는 돈 내고 들어왔는데 왜 공짜로 얘기해 줘? 삼성전자 좋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이닉스 안 좋다는 사람이 어딨어? 주가 올라오면 다 좋다고 또 떠들고 있겠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저평가입니다. 이럴 때 잡으셔야 됩니다를 안 하고 그냥 나빠요 하다가 아름아름 올라오고 이제 돼서야 와 하이닉스 끝내자. 응? 이런 데서 투매하라고 부득여 놓고 이런 데서 투매하라고 해놓고 여기선 또 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지. 결론적으로 아무리 제가 윤정두가 좋다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윤정두를 신뢰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삽니다. 안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주에 대표님 말씀대로요. 3,100 넘겼어요. 대표님 말씀대로 삼성전자가 8만 원 넘겼어요. 하이닉스 13만 원 넘겼어요. 14만 원이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사도 안 넣나요? 지금 사도 안 넣어요. 편입하세요. 그럼 또 안 사.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예전에 강연회를 매주 했으니까 일주일 후에 또 오셔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 주세요. 삼성전자 사시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사셔야 됩니다. 미워 죽겠어. 그러고 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진짜 삼성전자 같은 종목 달라니까 이러고 계셔. 그러고 맨날 계좌는 10%에 두들겨 맞아갖고 똑같은 단화를 사도 두들겨 맞아서 10%. 이런 데서 수익을 내고 계셔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말씀드렸잖아요.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여전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께는 기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원금이 기스가 나지 않고 회복이 된다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아니어서 50% 이상씩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진단키트 삼형제, 사형제, 시젠, 랩제노믹스, 수젠테, 이지디시 그런 종목의 고점 대비 60, 70%, 70, 80% 하락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눈으로 이제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나도 위메이드 같은 10배씩 올라오는 종목 단기간에 100%씩 시가총액 25조짜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올 때 거래대금 오늘 단화 같은 경우에 아주 그냥 공짜로 날 좀 잡아가서 수익 내세요 하고 주는 그런 흐름 거래대금 장중내내 1위의 흐름 극대형주 10조 이상짜리 그런 종목에서 거래대금 1조 5천억 2조 터지면서 변동성 나오는 그런 흐름들 그거 한 달에 한 종목만 딱 잡아서 수익 내도 상당한 수익률이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종목, 대형주 10조 이상짜리 이런 거에서. 비중은요, 많이는 못 들어가지. 근데 눈에 보여지는 수익이 되잖아요. 삼성전기도 어때요? 주봉의 기준입니다. 거래가 실려있죠. 금요일 기준에 추가적으로 실리고 움직임이 나오면 상승 장악 확인형. 그 다음 흐름. 여기서 갭상승의 돌파가 나와야죠. 갭상승의 돌파. 그렇게 해서 이 삼성전기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수익 기준으로 잡아가셔야 돼요. 대부분 높게 잡으셨다 하는 분들이 줄거놓고 보니까 어때요? 18만 원대, 19만 원 수준이에요. 고생은 하셨지만 내 원금이 딱 회복됐어.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시장 어차피 지금 다시 보니까 깨져 있네. 얘가 시장 수익률보다 못하지는 않았네.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다 잡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좋아. 끝내주네. 결론은요. 새로운 지수 랠리가 나올 때 이들이 주도 주니까 여기서 수익 내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뭘 한다? 지금 여태 배우신 다날도 좋고 위메이드도 좋고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낸 종목 금액에서 또 수익을 또 잡아내는 거예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방안에서 LG노텍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이걸 네 종목을 두 종목 반도체 그리고 IT 이렇게 묶어서 둘 중에 한 종목씩 편입의 기준으로 포트를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LG노텍은 이제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IT 쪽에서 수익 종목 LG노텍, DBI텍 그리고 뭐 심텍, LX 세미콘 이번에 오늘 좀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심했었지만 되돌려놨죠. 그런 흐름에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LG노텍의 기준에 단문 문자까지 아주 강력하게 나가진 않았어요. 개별 매매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고 거래 대금이 어때요? 순위 안에 들어오는 날들이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이 흐름이 보시면 이게 시장 지수거든요. 응? 1900포인트대에서 1820까지 밀려 내려올 때 얘는 강하다. 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의 강세입니다.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의 강세. 추가적으로 이 거래 대금이 수반되겠죠. 몸통으로는 사상 최대치 고점, 52주 고점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몸통의 기준, 종가의 기준, 주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무조건적인 이 꼬리의 부분만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주봉, 월봉, 일봉 기준에 몸통 또 종가 기준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형성되고 있느냐. 거기에 거래가 수반되고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IT는 지금 이미 거래가 수반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 제가 간헐적으로만 문자를 드립니다. 왜? IT도 거래량이 없고 자동차도 거래량이 없고 LG화학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만 밀려 내려갔었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로 세 개 업종 다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은요. 거래량이 터져 있는 강세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해드려요. 이쪽에. 자동차하고 LG화학도 있지만 IT는 빼놓지 않고 거래량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매수합니다. 근데 이제는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의 유통 물량이 10%뿐이 안 돼요. 10% 수준뿐이. 근데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을 공모를 하는데 물적 분할한 이후에 공모를 하죠. 근데 흥행을 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발행가액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유통 물량이 10% 전후 수준, 그 안쪽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행에 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의 시가총액도. 그렇게 되면은 LG 그룹주들의 흐름도 달라져요.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SK 그룹주들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이 상장을 시켰죠. 그렇게 되면서 지주사 SK까지도 움직인 거죠. SK 이노베이션도 뭐 2차 전지의 영향도 있지만 그룹사의 전체적인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으니까 그의 변동성이. 올해 기준에 어때요? 카카오. 진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왔죠. 자회사들의 상장, IPO에 대한 랠리. 마찬가지입니다. LG그룹주 그래서 IT와 자동차 플러스 LG화학의 어마어마한 실적. 근데 그 실적만 놓고 보면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자산 가치가 이제 뭐 또 자산 가치라는 게 시장 점유율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 부분이 지금 현재 얼마요? 현재 100조 수준을 시가총액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112조. LG화학 부분이 지금 7천만 주 곱하기 70만 원대 중반이죠. 그렇게 되니까 얼마 50조 조금 넘기는 상태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은 실적은 지금 없어요. 적자. 작년에 적자였어요. 올해 뭐 어떻게 될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뭐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죠. 다만 IPO를 앞두고 거래가 일단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샛별형, 주봉상에 샛별형이 나오는데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샛별형이 나와 있어요. 자, 어때요? 샛별형의 거래가 아직은 밋밋합니다만 금요일 거래 실리면 일단 5회 20회 매일을 살짝 넘겨주는 흐름. 거기에 이제는 IPO를 진행 중에 흐름으로 되니까 이슈는 계속 불거지죠. 거래가 IT처럼 불거지면서만 움직인다면 탄력적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여기서. 미끄러졌는데 이게 17%, 18% 가까운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끄러질 때 0.7% 수준의 물량만 개인에게 넘겨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52만 주 정도, 7천만 주짜리 0.7% 물량 52만 주 넘겨지고 주가만 18%. 말도 안 되는. 거래가 둔화되니까 그냥 툭툭툭 밀린 거예요.
여기에다 대놓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적 분할이 악재다. 지주사 전환하니까 할인 요인을 받아야 된다. 지주사 전환이 돼 있죠. 할인 요인을 받아야 된다. 리콜 사태 뭐 안 좋다.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만약에 리콜 사태라든가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됐다면 재차 더 크게 불거진 거잖아요. 이때 물적 분할하고 리콜이 두 가지나 들어왔고 현대차하고 외국계하고. 근데 또 리콜 다른 데 또 불거졌으면 그럼 60만 원 깨야죠. 70만 원이 지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물적 분할 악재고요. 그따구 소리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라. 물적 분할 얘기 맨 처음 나온 게 여기다. 차익 실현을 그러면 욕구가 터진 거지 이게 추세 하락은 아니었다. 60만 원 이탈됐다가 105만 원까지 75% 올랐으니까. 시가총액 3위까지. 그리고 또 뭐예요? 리콜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리콜 그러면 신규 리콜 하나 더 있어. 물적 분할 때문에 지주사 부분이 할인 요인이 적용돼야 된다. LG화학이. 사업을 갖고 있는 지주사인데 무슨 할인 요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70만 원 지지가 됐다니까. 그 80만 원 중반까지 갔던 90만 원 수준까지 올랐던 게 그냥 18%, 0.57%, 52만 주 넘겨지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기회가 된 거예요. 엄청난 기회. 거래량만 여기서 수반이 되면 됩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우선순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거기에 이제 자동차 실적 보지만은 거래량 기술적으로 본다면 LG 화학의 기준. 저는 주도주를 이걸로 끝. 나머지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포스코, 조선 뭐 그쪽은 실적이 IT나 자동차보다는 제한적이에요. 자기 시가총액 대비 규모의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주력주에서 다 잡아가야 됩니다. 거래량을 터뜨리고. 자, 교육 자료도 받으셔야 되죠. 거거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거거. 얼른 좀 물도 마시고 차분하게 좀 보시자고요. 그 맨날 우리는 유튜브 방송하면은 84명이야. 100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03번 방에 새로 사람이 오늘도 한 뭐 80분 정도 새로 들어오셨는데 왜 접속 인원은 맨날 똑같을까? 희한해. 그죠? 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자료 주세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거거. 얼른. 그렇죠. 능동적으로. 거래량 제대로 다 배우셔야만 그래야만 다음 거래를 이제 뭐 다나 같은 종목군들에서 수익도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윤정두는 이런 사람이에요. 검색 쭉 해보시고 그리고 이 증권카드는 이제 내일 금요일 날 여의도 특급 호텔 강연회에서 이 카드 한 번씩 만질 수 있게끔 보여드릴게요. 이게 34년 된 카드. 복덩이 카드. 34년 된 거. 거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극대형주 삼성전자 이런 종목 가지고 가상자산이 아니라 실제 자산. SBS, CNBC와 대신증권이 공동 주최한 실전투자대회 전문가 40명 모아놓고 한 거. 윤정두가 1등. 윤정두만 1억 계좌. 나머지 다 500만 원짜리 계좌. 아유. 소형 잡주들. 윤정두는요. 전부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런 종목으로 저수익을 낸 거예요. 어느 방송을 나가든 극대형주에서 이게 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1조 이상짜리 종목. 이런 데서 계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못 갈 거 같죠? 아니. 시가총액 1조짜리 이상에서의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게 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나와 있어야만 나머지 뭐 시즌이든 작년 기준의 신풍계약이든 올해 기준에서는 뭐야? 두산중공업 5월부터 6월까지 그 폭등 랠리. 그러고 나서 8월 2일부터 해서 또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카카오뱅크 9월에 기준에서 2차 전지주들 폭등 랠리. 또 10월에 위메이드 11월까지도.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까지 지금 현재까지. 내 주력주에서 수익이 나야 그들의 종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십시오.
그러면 인물 검색이 이렇게 나와요. 네이버에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오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홈페이지 또 나와요. 이 공식 홈페이지를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메인 화면에 보면은 윤정도 가입 배너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메인 화면에 보면은 특별 강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급 음식과 함께, 최고급 음식과 함께. 예? 축제지 내일 5시부터, 예? 5시부터 뭐 최소 21시 혹은 22시, 23시 뭐 밤을 새워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VVIP 회원과의 만남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당겨서 보여드리면 뭐 요 기준이 되는데, 원래 이제 이 가격의 기준이 되죠. 원래 이 가격에 원래 기준으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연회를 이제 참여하신다라고 하시면 강연회 참여자분들께는 혜택을 드립니다. 어떤 혜택을 드릴까요? 이걸 다 드려요. 교육교재. 이게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고 1,000만 원 상당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9시간 강의 5개를 했어요. 다 다른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 110만 원씩 5강의를 해서 550만 원어치의 교재하고 VOD. 그리고 올해 업그레이드해서 50분짜리 25강, 올해 8월 17일부터 그렇게 해서 VOD를 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2015년도에 만들어 놓은 기초 15시간짜리 99만 원짜리 USB. 강연에 오신 분들은 이걸 그냥 다 무상으로 드립니다.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은 무상으로. 거기에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VVIP 문자반 3개월이죠. 3개월 플러스 2개월 더 드려요. VVIP 강연에 가입을 하신다. 그럼 3 플러스 2에다 2개월을 더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장이 좋을 거는 뭐 기가 막히게 예상을 했고,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강연에는 이제 뭐 인원 제한 없이, 인원 제한 50명인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하고 강연회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을 혜택이에요. 12월 12일이 뭐예요? 12월 12일이 윤정도 생일. 701109 음력 생일. 그 12월 12일. 12월 12일을 맞춰서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12월 12일의 흐름을 맞춰서. 하나 더 해드려요? 이벤트? 말도 안 되는 이벤트? 응? 말도 안 되는 이벤트 하나를 더 해드릴까? 고민 중인데, 생일 선물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생일 선물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하나 또 해드릴까? 12월 12일 딱 그 12월 12일, 그래서 13일 날 우리 직원분들 출근하는 그 시간대까지 기준을 잡아서 해드릴까요? 그러면 VIP 문자반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게 더 이득입니다, 사실은. 근데 198만 원에 1 플러스 1 두 달을. 요 방송 보시는 분들만, 지금 이거 아무도 몰라. 우리 직원분도 몰라. 그러니까 전화하셔가지고 198만 원에 1 플러스 1을 진행해 준대요. 그게 13일 12시까지만, 난 12시까지만. 왜? 윤정도 생일 12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13일까지만. 그래서 선착순 딱 30명만 가는데, 만약에 주말에 30명이 다 차버린다. 에? 강연 오신 분들이야 뭐 VV로 오실 거고, 주말에 30명이 차버린다. 그럼 끝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부터 전화하셔서 깜짝 놀랄 이벤트죠, 다시.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요 또 혜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저녁, 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저녁,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점심 때까지 12시까지 공부시로 할게요. 공부시로 해놓을게요. 13일 공부시까지 10시 디자인 출근하시는 시간까지 10시까지만 오픈을 해놓습니다. 198만 원에 1 플러스 1 직장인 문자단. 그렇게 해서 이 교육 자료가 싹 드리는 걸로. 저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이 갑자기 생각해 놓은 거거든요. 내일 당장 디자인 좀 해달라고 디자인팀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배너부터 해서 싹 다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강연의 신청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더 이상 오실 수 없잖아. 급하게 전화해서 나 늦게 왔어. 응? 올 수 있어? 그러면 행사 당일날 오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강연회는 10일 날 끝나고, 그리고 이 이벤트는 10일 날 다 끝나고, 그죠? 그 10일까지의 윤정도 생일 기념, 시장 폭등 기념, 3,000포인트 위쪽 그 기념 198만 원 1 플러스 1.
지금부터 딱 30명 전화 빨리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강연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금요일인데 직장 끝나시고 오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7시, 18시에 1부, 2부 교육, 그다음에 시황 교육 종목 오픈을 해드리고 19시부터는 이제 식사하시면서 VVIP 회원의 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아, 그리고 VVIP 방에서 노래 어떤 거 좋아하냐고 질문 주셨는데 답을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김에 드리면 걱정 말아요 그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예, 그 노래를 알려드리면 뭐를 준비해 주신다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에 우리 VVIP 방에 올려주세요. 대표님 노래 좋아하는 게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랍니다라고 알려드리면은 뭔가를 일단 노래해 주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시라고. 그렇게 돼 있고 22만 원에 이제 식사와 식음료가 전부 주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급 호텔 힐튼 계열의 최상위 콘레드. 다음에는 페어몬트에서 할게요. 내년에는 바로 옆에 여의도 페어몬트에서 도깨비 찍은 이번에 저 펜트하우스 드라마 찍은 페어몬트에서. 자, 그렇게 해서 10일 날의 기준이고 마지막 추가 모집 5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20명 정원이었는데 5분을 더 했어요. 그래서 25분이 됐는데 여기서도 다 찼어요. 사실은 25명이 다 찼는데 여기서 이제 동반자분들을 포함시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반자분들을 빼고 나면은 한 3분에서 5분짜리 여유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VVIP 회원님들, 그다음에 스페셜 회원님들, 그다음에 일반 회원님들 오십시오. 그래서 이런 혜택 받아가시고 그리고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만 이 혜택을 드리고 198만 원짜리 1+1 혜택 드리고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 내용 또 잘라서 내일부터는 계속 방금 내용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공지해드릴 수 있도록 문구도 만드시고 디자인도 만드시고 계속 주말 내내 이걸로 기준 잡아주시고 딱 30분이에요. 그럼 또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야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추가 연장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딱 한 번뿐이 결정 못하게 할 테니까 추가 연장. 옛날에는 1+1 뭐 이렇게 해드리면은 나 이거 10개 찍어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 지금 가장 오래 끊고 계신 분들이 2년, 3년씩 이렇게 선결제 두신 분들이 많아요. 2년, 3년씩. VVIP 방에는 2년, 3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1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죠. 호텔 방은 4개를 지금 잡아놨는데 방이 모자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더 방 잡아달라고 하셔서 요 가격에. 이거 지금 인터넷에서 40만 원 할 겁니다. 요 가격에 동반 가족분 오시면 같이 주무셔도 되고 혼자 주무셔도 되고 다른 분하고 같이 주무시겠다 하시는 분은 일단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전화하셔서 참여하십시오. 이건 빨리 넘길게요. 뭐냐면은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올려드리세요.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올려드렸던 내일장 공략주 그거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테니까 03번 방에만 추가적으로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재차 그렇게 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매번 2,300개 종목에서 딱 5종목만 올려드려요. 근데 계속 보시면은 단알이 11%씩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뭐 손절을 예를 들어 손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날 기준에 또 손절 범위를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려놨죠. 또 손절을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오늘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단알을 개장 초에 잘 잡아드렸어요. 거래가 또 터져줬고 이슈가 불거졌고 거래가 터져줬고 프로그램이 무지하게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 단알 또 비덴트 또 시간에서 강세고 위메이드 바닥 대비해서 뭐 폭발적으로 반등을 줬고 위메이드 아직까지 뭐 손실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근데 뭐 8천억에서부터 8조까지 수익을 다 잡아먹었던 종목이니까 마지막에만 우리가 잘 대처해서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세는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카카오톡에 들어와 계시면 또 VVIP 방은 이래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VVIP 방은. 예쁜 국민님 9시 전분에 에코캡 VA NHN 에코캡 2차 VA 그러고 나서 에코캡 상한가죠. CAS 거래 더 터져야 할까요? 주식문내 선생님 내년 8월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래는 조금 더 터져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NH벅스 뭐 폭등 랠리
회색깔인 거는 이제 그 라이브 방송 기준이에요. 또 우리 이동주 선생님께서는 9월 3일 만기시고 단날 오르네요. 단날 현재 거래대금 1위 가자. 오 예. CIS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와우. 아 그리고 강연에 7시 이후에 오셔도 돼요. 직장 끝나고 오셔도 돼요. 어차피 VVIP 회원의 밤 기준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안 운영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토론, 토의, 건의사항도 듣고 뭐 그렇게 할 거니까. 강의 내용에 이제 어차피 80시간 강의 자료를 다 드리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그날 또 VOD 찍으니까 영상 제대로 나오면 그것도 드릴 테니까 교재도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단알 VA 와우 10시 51분. 이것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미리미리 설명드리고 대처해드리고 비덴트 응?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미리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녹화 찍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스페셜 방에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일반 방에 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상한가 종목 벤자민 선생님 뭐 상한가 킬러시죠. 응? 예쁜 국민님 상한가 킬러. 그리고 이제 문나 선생님은 요즘에 좀 뜸하셨어. 뜸하셨는데 상한가. 이렇게 해서 같이 수익을 내시면 돼요. NKMX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에서 이제 편출이 되게 되면 공매도 물량을 대소해야 되는 쇼 커버링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오늘 FF 뭐죠? FF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종목하고 NKMX하고 오늘 상당한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전부 잡아내고 그런 수익들을 전부 가실 수 있어야 돼요. 2일날 손해 좀 봤는데 회복되었습니다. 오케이. 스테반 선생님. 또 우리 마음의 평화 선생님 내년 8월 또 만기시고. 카켄 저점 매수한 물량 일부 차익 실현 잘 했습니다. 전략 동영상 전략 잘 받아서 했습니다. 이번 주 게임 좀 크진 않지만 소소하나마 수익 얻었습니다. 위메이드부터 해서 7일, 8일, 9일 뭐. 네?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상한가 종목도 중요하지만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위메이드, 살아나는 위메이드, 시가총 시간외에서 탄력받은 비덴트, 다날, 또 펄어비스, LG노텍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기준에 에코캡과 한캠 라이프케어 좋지만 시가총액이 작다고 그랬잖아요. 상한가는 뭐 이렇게 매번 나와요. 상한가는 매번 잡아드려요. 개장 전에 잡아드리든 장중에 잡아드리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55에서 70%의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순수한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형성이 돼야만 나머지 뭐 상한가가 됐든 그런 종목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 상이에요 하시잖아요. 또 이 흐름 속에서 거래가 터져 있는 기준이 설정돼 있잖아요. 이 거래가 이제 더 터지는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뭐 3천억 수준 뭐 이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코캡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상한가 가서 1,300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개별 매매 이상은 들여다볼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캔들 패턴,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뭐 장악 확인형, 잉태형, 거래량 수반되면서의 흐름, 변형 샛배령, 거래량 터지면서의 강세 흐름, 상승 잉태 확인형.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 교육받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CIS 같은 종목군들의 변동성.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의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이렇게 1조 원에 달하는 종목에서의 흐름이 또 프로그램 수급에서의 뭐 50만 주 이상의 외국인 5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수급에서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동영상 이렇게 장중에 전략 잡아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그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을 하셔서 구독 알람 신청을 미리 등록하셔야 돼요. 지금 채팅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장중에 이렇게 전략 잡아드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 프로그램 순매수 19인데 그럼 동영상 듣고 설명 듣고 대처하죠. 그 동영상 설명할 때는 이렇게 상승장악형 또 매집 이런 내용들을 전부 같이 올려드려요. 매집 계산기 차트. 그러니까 방 안에만 계시면 돼요. 방 안에만. 그렇게 해서 CIS의 아쉬운 부분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다. 개별 매매 기준점만 설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이죠? 아니에요. 동그라미 쳐드립니다. 이렇게. 상승 잉태 확인형입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입니다. 상승 잉태형입니다.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올 때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봉 차트 잘 보시면요. 거래량이 없을 때는 캔들 크기가 둔화된다. 근데 이제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낙폭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뭐 작년에 진단키트주들이라든가 또 올해 변동성 확장 국면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딱 이제 수수료 나오는 수익 구조 수준이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도 8월 2일부터 17일까지 딱 저흐름 나오고 9월 달에 일부 흐름 나오고 그것 좀 못 넘기죠. 그리고 거래된 거래량 딱 깨진 상태에서요. 그럼 돌려도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제 CIS는 개별 매매 기준에 OMA 20매매의 거래량을 수반했다라는 기준, 그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고 전서구형 이후의 흐름, 거래량이 조금만 더 눈에 띄게 형성이 된다면 움직임 탄력은 강화될 수 있다. 매집의 기준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4% 수준, 5% 가까운. 그리고 개인들이 물량을 빼앗긴 게 18,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이 상당히 좀 돼 있어요. 창고는 뭐 특정 창고 위주에서 모건 스탠리 위주에서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추세의 흐름은 거래만 수반되어 준다면 고점을 다시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아시겠죠? 이건 아직까지는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거래 대금이 아직 밋밋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쪽은 뭐냐? 단날 쪽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전화하세요. 강연에 오세요. 이벤트 상품 스팟으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13일 오전까지 빨리 가입하셔야만 됩니다. 나 그 상품 미리 가입해서 금요일날도 함께 할 거야. 그럼 지금 빨리 전화하시면 됩니다. 단날의 경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물론 이제 블록체인 또 NFT 또 메타버스 이게 정점이냐 아니냐 여러 논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7,000원대에서부터 단날, 9,000원대에서도 단날, 10,000원에서도 단날. 결론은 1억 9천원 기준의 문자 쌓인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조금 더 본격화해서 움직임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6,800만 주짜리예요. 그러면 10,000원일 때는 6,800억, 7,000억 이것뿐이 안 되죠. 물론 그것도 시가총액이 큰 겁니다. 근데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약 300개 가까워요. 280개입니다만 1조 이상짜리 종목이. 그럼 1조 이상짜리 그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데 굳이 1조 미만 그래서 단알이 이제 막 다시 1조를 넘기는 상태가 돼요. 이제 막. 근데 넘겼는데 물론 이제 변동성도 크고 수급도 뭐 그냥 순바뀜도 많고 액티브 쪽에서 들어와서 뭐 빠바방 치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 하루에만 3% 수준의 매수가 들어와서 7%대 이상의 매집이 또 돼 있어요. 이게 차익 실현은 나가지 않고 추가적인 매수가 또 들어온다라면 이거는 또 어마어마하죠. 손바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알 같은 경우에, 단알 같은 경우에 계속 매매 사인을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고, 매수 사인 기준을 잡아드리고, 지금 뭐 12월 8일 같은 경우에도 15,500원, 15,000원, 그리고 손절 범위 잡아드리고, 그 최근 2거래일 동안에는 이제 손절 범위를 이탈을 했었어요. 근데 3거래일째 또 단알을 또 들여다보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얼마? 15,400원 또 16,000원 이렇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손절 범위는 뭐 추후에 설정 또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주의하십시오. 하루에 27%씩 움직이는데 10% 이상 변동이 나온 날이 계속이에요. 11월 달, 12월 달 계속 10% 이상 변동. 계속 막 18% 이렇게 계속. 물론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규모는 조금 축소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12월 9일 같은 경우에 15% 수준까지 또 움직였죠. 그 흐름이 개인들의 흐름이 아니라 메이저들이 끼어 들어와서의 흐름이다. 순매수 기준에 개인이 물량 뺏겼어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외국인 쪽 위주에서 막 20만 주씩 한 방에 사버려요. 그걸 한 방에 때려버려. 그래서 방향성이 나와요. 주가의 방향성이. 거기에 연동돼서 개인들이 추정 매매를 하니까. 개인들 물량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거래대금 장중 내내 1위,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5위 안에 4위, 3위 뭐 이렇게 계속. 상승률 순위는 전체 시장에서는 20위지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는 2위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큰 2위예요. 거기에 거래대금이 2위입니다. 장중에 1위였죠. 삼성전자 마감동시 효과에 늘어난 거고.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증권사 여러분들 쓰시는 증권사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고 뉴스를 보셔도 되고 오늘 뭐 한국경제 TV 쪽에서 구글 기프트보드의 페이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그 내용이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어요. 한국경제 TV 기사로. 그러나 이제 변동성이 확 확장돼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래 봐야 15,000원대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이제 얘기를 했죠. 녹화 지금 올려드릴게요. 다날 오늘 녹화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녹화하면 어제 녹화 다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프로그램 쪽에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확인돼야 된다. 개인 선호 창구의 물량이 굉장히 매도가 많아지고 있다. 계속 많아지고 있다. 키움 창구의 매도가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또 미래에셋도 개인 매도 창구죠. 근데 미래에셋 쪽을 통해서 사모펀드 물량이 화요일 날 나오게 되면서 11% 폭락이 나왔거든요. 80만 주 나오면서. 근데 그 사모펀드 물량이 그 다음 수요일에도 좀 일부 나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장막판에 밀렸는데 그 사모펀드 물량으로 추정되는 미래에셋 창구에서의 매도가 한 70만 주까지 확대됐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 아니야. 또 사모펀드는 샀어. 오히려 그 물량까지도 개인들로 추정되는. 그래서 키움하고 미래에셋 쪽 뭐 그런 쪽 하여간에 200만 주의 물량을 개인들이 빼앗깁니다. 6,800만 주짜리 그러니까 3% 수준을 하루에 뺏어간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그 누적 수급법이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다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언제요 이게 11월 17일 같은 경우에 10,000원. 그러니까 7,000원부터 좀 이따 차트 보시면 나올 거예요. 7,000원부터 계속. 그리고 오늘 기준에 동영상을 9시 38분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다날 이거 지금 거래를 터트리는데요. 뉴스 하나 나왔는데 이거 뭐 악재는 아닙니다. 다만 주가에 반영돼 있으니 메이저들이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툭 건드려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건드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물량 80만 주 나온 걸 일단은 소진이 됐고 오늘 뭐 미래에셋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패지만 그 물량도 받아가고 있고 한투가 들쑥날쑥이지만 한투가 한 50만 주 샀다가 차익 실현하고 또 60만 주 샀다가 또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또 사 계속. 그리고 신한에서 막 집중적으로 사는 게 눈으로 보여지고 신한 창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좀 이 명분, 이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수급이 윗방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다. 거래대금 충분하고 끝내준다. 10시 기준에 거래대금 1이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15,900원 뭐 이렇게 찍고 있을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은 1인데 프로그램 쪽의 순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뭐 그냥 16,000원 넘기는 흐름에서 팜팜팜 들어오고 16,950원 찍을 때까지 빠바바밤 들어오고 그리고 눌렸다가 100만 주 수준까지 160만 주까지 들어왔었거든요. 100만 주 수준까지 축소가 됐다가 장 막판에 60만 주 이상 또 사재기죠. 그러니까 손바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종가를 끌어올려놓고 16,650원에 마감을 잘 지어놓은 겁니다. 시간 내에서 추가 강세를 좀 기대해봤는데 솔직히 추가 강세는 사실 나오지 않고 눌림목, 약보합, 보합에서 움직이다 끝났어요.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리 이제 얘기를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직 시그널 발생되고 거래량 터질 때 150만 주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5분봉에서. 이렇게 여기서 움직일 때 요 자락 15,000원, 15,200원 요 자락에 1차 편입이 되는. 그리고 문자가 이제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문자가 나간 부분이 요 자락. 요 자락. 15,400원. 15,400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이 다날에 월봉 차트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악형 이후에 장악 확인형. 그러면 저것을 좀 매직 시그널 이렇게 다 표시해 드렸는데 저 기준을 진짜 저 당시에 7,000원일 때 이게 7,000원대일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 거래대금을 표시를 해드렸죠. 매직 시그널하고. 상승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밀려 떨어져 내려가더라도 거래대금이 유지돼 있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설정을 잡아드리고 18,000원대.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도 잡아드리고 캔들의 상승 장악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설명을 드리고 갭에 대해서는요. 이 내용들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제가 출석 체크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쓰세요. 갭갭갭갭 갭재료 주세요. 갭갭갭갭 갭재료 주세요. 갭갭갭갭 갭재료 주세요. 급징갭이 나오면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금융투자협회 도서에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도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격증 시험 책 거기에 내용을 발췌해서 금융투자협회 책 보고 훔쳐왔습니다라는 것도 밝히지도 않고 자기 책인 양, 자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쓴 것인 양 올려놔요. 그러고 나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없어. 그래서 그걸 윤정두가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전부 이렇게 정형화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100% 이게 다 맞아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기준점을 잡아드립니다. 기준점. 갭이 나오면 이 정도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내가 매매하기가 원활해지죠. 그래서 매집 계산기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점. 매집에 대한 기준점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도 올리세요. 매집. 그럼 이게 42페이지짜리 도서 자료예요,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 놓은 42페이지. 41페이지네. 41페이지. 2007년도에 만들어 놓은 이 내용이 5에서 10% 매집했을 때 30에서 50%의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6,800만 주라고 그랬죠? 얼마예요? 5,300만 주니까 7% 이상이죠. 8%는 되나? 6, 7, 8에 56이니까 8%에 육박하는 매집이 되니까 8% 육박. 어마어마한 거예요.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8%라면 어마어마하게 매집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11월 17일 날 같은 경우가 개인들에게 130만 주 물량을 뺏은 날이에요. 610만 주까지 늘어나죠. 개인들 물량 뺏긴 게. 그리고 11월 24일 날 기준에서도 140만 주 수준, 130만 주대 물량을 추가적으로 개인들에게 뺏은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여기서도 210만 주, 3% 물량을 뺏은 날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첫 번째 자락에서는 이런 폭등이 나왔고 두 번째 자락에서는 얼마? 추가 이런 폭등이 나왔고 세 번째 자락에서는 이렇게 됐죠. 근데 날짜를 잘 보세요. 12월 13일 금요일 날 미국이 나스닥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20% 하락한 날입니다. 긴축에 대한 얘기가 추가적으로 불거지면서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관련해서 오미크론인가요? 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 개파락 이후에 마이너스 5% 밀렸다가 쭉 돌려 올린 거예요. 요 날 이후에 흐르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200만 주 이상의 3%에 달하는 매수를 매수 평균 단가 요 당일날만 기준 잡으면 16,000원 초반 거기에 프리미엄이 거의 없죠. 그렇다면 한번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간 내에서 보합권 출발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 보고 거래량 거래대금 보고 추세 보고 대처를 하면은 단알에서의 수익률 극대화도 볼 수 있어요. 내일이면 평균 단가 또 올라가겠죠. 지금 12,700원 수준의 평균 단가인데 창구는 이렇게 해서 좀 분산돼 있는 기준이 되고요. 이걸 9일 날짜로 바꿔놓으라 그랬더니 이걸 안 바꿔놓네. 이거 못 바꿉니다. 예, 죄송합니다. 못 바꿉니다. 이거는 새벽에 바뀌어요. 창구는. 대신에 평균 단가는 9일 날 거로 바꿔놓은 거죠. 또 매집도 9일 날짜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지. 잘 만들어놨죠. 우리 직원분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인데 한 단계 더 들어오면 요 가격에 요 평균 단가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어요. 지금 30에서 50%. 그러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잡아놔 드린 거예요. 8일까지 기준에서 설정을 한다 할지라도 12,500원. 지금 12,700원입니다. 단가가 좀 더 올라가죠. 16,500원, 18,500원. 1차 목표 주가는 달성이 된 거예요. 2차 목표 주가 18,500원. 이번에 고점 찍은 게 18,000원. 금요일 날 10% 등락 나오면 얼마? 10% 조금 넘게 나오면 18,500원까지 와버려요. 그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런 범위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15,400원, 16,000원. 오늘 기준에 두 번 분할 매수가. 10% 최대. 잘 보세요. 이게 7,000원대입니다. 요게 요 줄이 6,900원이에요. 요 줄이 7,000원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상승 장악형. 응? 이날 차트 갖고 나갔잖아요. 이날 뭐 폭등이 나왔으니까. 그럼 얼만데? 7,000원 곱하기 6,800 주니까 7749. 한 5천억 수준의
시가총액. 그 정도면 뭐 내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단기 공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악형이 떠 있는 그런 관점에서요. 그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 오른 걸 왜 주냐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야, 다 오른 걸 왜 주냐? 근데 뭘 다 올라? 7천 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9천 원대입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 9천 원. 아까 보신 게 요자락이에요. 다 오른 걸 왜 주냐? 아니라니까. 어? 다 오른 걸 왜 줘? 갭까지 교육을 해드려.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량. 상승을 초월하죠. 어? 다 오른 걸 왜 주냐? 이게 10,000원이에요. 다 오른 걸 왜 주긴 10,000원이에요. 시가총액 이제 7천억 수준. 다 오른 걸 왜 주냐? 뭘 다 올라? 이게 13,000원, 17,000원. 이게 17,000원. 어? 거래대금이 계속 순환돼 있는. 캔들 장악 확인형. 상승 잉터 확인형. 응? 추가적인 상승 잉터 확인형. 이거예요, 이거 지금. 캔들. 캔들, 캔들, 캔들. 캔들, 캔들, 캔들. 캔들, 캔들, 캔들. 교육의 힘, 캔들, 캔들, 4대 천왕 자료 주세요. 주말에 지금 재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 선착순 딱 100명까지 드릴 테니까. 뭘? 도서 자료, 캔들, 뭐 갭 다 드릴 테니까. 왜? 윤정수 생일이니까. 언제가? 12.12. 12.12 한번 갑시다. 12.12. 12.12가 뭐예요? 윤정수 이번에 음력 생일 양력으로 환산했더니 12.12래요. 12.12 한번 갑시다. 물 좀 마시게. 얼른 빨리. 얼른 빨리. 12.12. 12.12. 이벤트 해주세요. 이벤트 해드렸잖아. 아, 빨리 전화하셔서 나도 같이 동참해서 이런 수익 좀 잡아낼래요. 12.12. 모든 단기 공략주 또 주도주의 시세는요. 이렇게 됐을 때 끝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뭘 알아? 거짓말쟁이들. 이거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되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종목도.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다 12. 얼른 12. 얼른. 응? 거래량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걸 왜? LNF도 사실상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있어요. LNF도 거래대금이. 그래서 좀 더디긴 하지만은 계속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종목군들 정리하고 압축하고 했지만 12 단알입니다. 계속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OMA 20여 명의 거래량과 주봉에서의 OMA 20여 명. 거래대금이 이 정도씩만 계속 터져주면 진짜 먹거리가 되는 거죠. 또 눈에 보이는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고. 위메이드도 빠르게 넘깁니다. 위메이드를 왜 지금의 기준까지도 계속 들여다보고 만지고 가져가고 이게 이제 차익 실현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마지막 재편입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죠. 또 밑에서 충격받을 때 또 받아내고 했지만 힘겨웠던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10월 14일 상한가 이후에 그게 10월 14일 9만 원대에서부터 얼마? 11만 9,500원까지 11만 원대까지 그렇게 상한가 갔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조 3,300만 주짜리. 그날 상한가 감소는 뭐 훌쩍 넘긴 거죠. 응? 3조에서 4조 수준으로 뭐 한 방에. 그 수익들을 다 잡아낸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이번에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얘는 이제 계속 올라오고 손바뀜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손바뀜. 단기 공략이 계속 나온 거죠. 이번에 조정받은 건 뭐 아시다시피 이 복제에 관련된 에러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일단 1차 충격.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믹스의 가격 조정. 그러고 나서 꼬인 거죠. 미국 쪽에 이제 긴축. 그런 내용으로 많이 두들겨 맞고 또 비트코인까지 20% 폭락하고 이런 게 계속 겹쳐졌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은 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기준 우리가 잡아낸 것부터 다 들여다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봉 기준에 상한가 들어갔나요? 그 기준에 98,000원일 때 전략 기준 설정을 잡아드리고 마찬가지예요. 5분봉 기준에 이제 상한가 들어간 거죠. 아까 보여드리는 게 이날, 요 수급. 다시 보실까요? 14일 날 1분봉의 기준에 98,000원일 때 그리고 종가의 기준이 얼마? 상한가의 기준이 얼마? 11만 7,500원. 98,000원 대비 얼마 올랐어요? 2만 원 올라옵니다. 다 올라온 거 왜 주냐가 아니라 20%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흐름들을 잡아내고 그 이후에 분봉에서의 이런 거래가 없으면 일주월봉 다 똑같다 그랬어요. 거래가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거래 터지고 매직 시그널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매직 시그널은 이평선의 기울기에 대한 보조 지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연에 오시면은 VOD 교육 80시간 드린다 한 게 그런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거래대금, 또 캔들, 또 이동평균선 추이, 추세, 거기에 매집, 거기에 또 기본적 분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폭락이 왔을 때에도 그 조정폭에서도 잡아내고 설정 범위를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 대금이 일단은 형성이 되고 있다 계속. 그리고 돌려질 때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돌려진다면 뭐 우리끼리 뭐 블록체인, 우리끼리 메타버스, 우리끼리 NFT 아무 소용 없어요. 갑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얘가 또 시발점이 됐고 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물론 매물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손바뀜이 원체 이제 있는 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래가 일정 범위 여기서 더 터져야 돼 사실은 300만 주씩. 그리고 돌리면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못 돌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되돌림 구간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그 되돌림 구간에서의 흐름에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때 기술적 반발력을 이용해서 빠져나옵니다. 거래가 수반되면요 당연히 고점 넘기는. 다날이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18,000원에서 깨져 내려가서 14,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이게 어떻게 신고가를 낼 수 있을까? 시간 좀 걸리겠네? 걸리기는요. 11% 깨지고 그 다음날 추가 조정 나오고 그러더니 목요일 날 장중 15% 수준까지 돌리다 보니 그 다음에 18,000원 신고가까지 이제는 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순식간이죠. 마찬가지예요. 위메이드든 뭐 2차 전지 쪽에 뭐 LNF든 에코프로 PM이든 시장이 원체 긍정적이니까 그런 흐름. 문나님도 이번에 강연에 오시죠? 친구분하고 또 같이 오세요? 1억을 인출했다. 계좌가 얼마인데? 3억이었다. 뭘로 수익을 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대부시스처럼 시가총액 뭐 25조 이런 종목에서 시가총액 25조짜리에서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것인지 예쁜 공대님이 예쁜 공대님도 오세요 강연회를. 그리고 나서 문나님 15만 원대에서 사서 상한가 못 갈 것 같은데 친구 찬스로 산 건데 20만 원. 근데 결국 윤정구랑 같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36만 원까지 올라갈 때 흐름에서 그 수익을 다 잡아먹고 나오죠. 어? 근데 왜 36만 원까지 올라가서 더블 25조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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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SK바이오사이언스 39.86이냐? 8월 2일부터 움직였잖아요. 8월 10일 날 상한가를 갑니다. 4조 원이 터져요. 4조 원. 종목 하나에. 갭상승 3%에서부터 출발해서 상한가 간 거예요. 근데 가는 중간에 꼬리를 달고 내려옵니다. 중간에 꺾여요. 그럼 일단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눌림목 받다가 17일 날 보합에서부터 25% 올라옵니다. 편입, 이때도 4조 수준의 거래대금. 편입. 그러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와요. 전량차익 실현. 그게 끝입니다. 36만 원.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의 미련을 갖고 움직임 가져가는데 결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30만 원에서 맴도는데 거래가 둔화돼요. 전량 매도. 끝.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순조리대로 전량 매도 끝. 그랬더니 20만 원 초반에 오니까 낙폭과대라고 20만 원 중반에서 낙폭과대라고. 아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래대금이 죽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서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죠. 지금 들어간 거는 거래량이 터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둔화됐어요. 조금 더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고 나올 겁니다. LNF 같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내니까 4개월 만에 올해 5월에 가입하셨어요. 9월 말 4개월 만에 뭐 시가총액 뭐 13위 이런 크래프톤 4개월 만에 계좌 수익이 얼마 70%. 2억 1천만 원, 2억 이상의 수익을 내신 거예요. 그게 언제 9월 말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럼 10월부터는요. 10월 달은 난리가 났죠. 문나 선생님의 이제 가족분께서 게임 업체에서 뭐 디자인을 하신다는데 하여간에 내부 정보를 갖고 온다는 게 아니고 이 업체는요 이런 업체고요. 블록체인은요 이런 거고요. 누구보다 먼저 위메이드 8월, 9월 뭐 이럴 때부터 8천억일 때부터 해서 수익 내신 거예요. 10월에만 200% 올랐어 얘가. 게임주들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 계좌 수익이 어떻겠냐면 난리가 났지. 11월 달에도 뭐 계좌 수익 난리가 났고. 롯데정밀화학 두 번째 액션했죠. 11월 9월 29일 9월 29일 날하고 이게 11월 3일 날. 날짜도 안 봐. 다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차익 실현할 때 8%씩 빠져요. 차익 실현할 때 막 7%씩 빠져. 이날 차익 실현한 거거든, 이날. 왜? 변동성 확장 국면에서 오버슈팅 나오는 자락에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이날 못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음복 떨어지면 시초가 대비 또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장악화 균형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입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 왜? 거래량 5MA, 20MA 넘긴 거 있어요? 없죠. 그러더니 넘깁니다. 넘겨요. 넘기고 나서요. 그러면 상승일 때 확인형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기서 편입하시고 요 자락에 꼬리에 차익 실현합니다. 이건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차익 실현 계좌를 보셨잖아요. 그럼 왜? 캔들이 작아 보이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캔들 교육 제대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갭상승의 이 몸통까지가 다 상승률이잖아요. 지금. 이따만한 상승률에 캔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꼬리를 달아 전량 차익 실현. 이날 못해서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야 전량 차익 실현. 하락 장악형이야 전량 차익 실현.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교육을. 캔들만 100시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번에 캔들 강좌만 9시간짜리 110만 원을 판매하고 있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걸 다 교육받으셨어요. 이 돈을 내고. 근데 이번에 강연 오시면 이걸 다 무료로. 또 윤정주 생일기념 198만 원에 1+1. 이거 아무도 몰라. 우리 직원분도 몰라. 지금 빨리 전화해서 나 강연에 강의 들었는데 무방 들었는데 198에 1+1 해준대요. 그리고 자료 이거 다 준대요. 80시간짜리 VOD하고 싹 다 준대요. 나 그거 주세요. 쿠팡에서 살라고 그랬더니 1,000만 원이 넘는데 와. 강연에 오면 다 드리고 강연에 못 오시면 또 1+1에 다 드리고 우리 미소 선생님 주식의 주자도 몰랐는데 8월 17일 날 교육 강좌 198만 원짜리 들어오셔서 주자도 몰랐고 시가 종가도 몰랐는데 캔들 배우고 거래대금 배우고 와 대박. VVIP로 오시는 게 최고고요. 왜냐면 스페셜 방에 계시다 VVIP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스페셜 방 오세요. 수익이 나고 재밌으니까 이렇게 스프링루트에다 이렇게 꼼꼼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세요. 수익 납니다. 누가 공부해? 안 해. 수익 나고 재밌으니까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또 윤정도한테 맨날 세경 주고 윤정도 부려먹을 수는 없으니 아깝잖아. 그러니까 독립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 볼펜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엄청난 공부, 이 노력의 대가 3년, 5년, 10년, 20년 되시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럼 누적적으로 몇십만 명 있어야 되잖아. 회원이. 아니야. 이런 계좌 수익을 내시는데 우리 키리우스 선생님 지금 2년, 3년째인가요? 독립하실 때 됐죠. 이런 계좌 수익을 내시는데. 윤정도도 매매가 더 원활하신데. 윤정도 연구원 출신이 각 지금 채널에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분들처럼 진짜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기법을 배워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이 친구라는 게 전부 다 연세 많은 분도 있어요. 전부 못된 것만 배우고 마케팅만 배워가. 그것도 쓰레기 마케팅만 배워가. 그래서 윤정도는 시황도 제대로 얘기해주고 극대형주에서 포트폴리오 잡아들여서 그 계좌 수익을 잡아들이는데 그런 거 말고 무슨 에코캡 대박 났죠. 상한가입니다. 이런 것만 배워가. 또 참 못된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육 상품 교육만 좀 받으셔도요.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전문가 수준이 되시는 거예요. 전문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신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뭐 많이 할 것 같아? 아이, 뭐 뉴스 쪼가리 보고 나와가지고 자기 거 그냥 떠들어대는 사람이 90% 이상인데요. 99%인데요. 못 봤어요. 윤정도는 22년 동안 이 바닥에서 활동을 하면서 못 봤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이제 주력주 IT, 자동차, 뭐 LG화학 다 설명드렸고요. 오늘 이 그 흐름은 뭐 어제 시황도 좀 잘라놓으셔요. 이번 주 시황들 앞부분 다 잘라가지고 그 월요일 시황, 그다음에 월요일 시황만 자르는 게 아니라 월요일 시황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 설명하는 것까지를 다 시황이라고 포함하는 거예요. 그다음 화요일, 수요일 시황 있는 것만 다 잘라서 연속적으로 넣어드리세요. 그걸 보시고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응? 11월 30일 날 2820 갔을 때 우리 방에서는 엉엉엉 우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왜? 윤정도를 신뢰하니까.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드리니까. 여러분 지수는 이렇게 밀려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굉장히 강하죠. 이들이 들어 올려졌을 때 지수는 이렇게 끌려 올라옵니다. 삼성전자가 78,000원 가면 3,000원 넘깁니다. 언제 갈까요? 12월 초면 다 갑니다.
3,011 치면 다시 넘겨요. 180포인트 이상, 200포인트 올라오니까 들어오세요.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채널 돌려서 막연하게 뭐 2,700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헛소리들. 시장 지수 따로 얘기하고 앉아있어. 2,700 흔들릴 거래. 그러면 그 근거, 삼성전자가 더 밀릴 거다. 여기서 왜 밀리냐면 이래 해서 삼성전자 이렇게 밀리면 얼마가 빠지니까 2,700 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여기 지지라인이 깨져가지고 결국은요. 금요일까지 3,100 올 수 있습니다라는 게 수요일 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만기일 해지 물량이 뭐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해지 물량 아무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결론은요. 시황 하나 잘 보니까 2,820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장 랠리에 시장 랠리도 지수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같이 나머지 뭐 그렇게 세게 간 극대형주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위메이드든 이 게임 업체들 변동성 확대돼 있던 부분에 바닥 대비해서의 되돌림의 흐름, 그 수익. 거기에 다날 같은 종목에서의 또 폭발적인 시세. 그걸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형주의 상한가도 한 번씩 잡아서 개별 매매에서 수익 내시는 거고. 아시겠죠? 영상은요. 월요일 시황, 그 다음에 오늘자 영상. 또 화요일 시황, 오늘자 영상. 수요일 시황, 오늘자 영상. 목요일 시황, 오늘자 영상. 이렇게 쭉 올려드릴 겁니다. 들어보시고 그 명분이, 그 근거가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함께 합류하셔서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시고 뭐 공부 뭐 하려고 해. 윤정도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윤정도 내가 새겨줄 테니까 그냥 너 그냥 내 머슴해라. 그러셔도 돼요. 불금. 12월 12일 윤정도 생일. 작년에는 12월 23일이 생일이었는데 그날은 LG전자가 9만 원에서부터 11만 9,500원까지 상한가 가버리죠.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금요일 장세에서도 대단한 변동성의 수익 잡아내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심야 시간에도 상관없습니다. 전화하시고 전화 못 받으면 문자 남겨놓으십시오. 개장 초부터 같이 움직이시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윤정두였습니다.